입시를 묻다 피기맘. 입시뉴스 오늘은 드디어 발표된 2025학년도 수능시행 기본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뉴스 살펴봅니다. 자, 11월 14일에 치러지는 수능입니다. 선택과목별 난이도를 조정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수능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한문 영역으로 나뉘어서 시행되고요. 한국사 영역은 올해도 필수 지정 과목입니다. 국어에서는 언어와 매체,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분이 점수 받기에 유리하다라는 인식이 이미 박혀 있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쏠림 현상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이번에도 선택 과목별 평균 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지금의 점수 체계는 공통 선택 과목별 난이도 차이를 보완하는 체제다. 선택 과목별 점수는 공개하지 않고 선택 과목 간의 차이가 크게 벌어지지 않도록 난이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자, 물수능과 불수능 사이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까요? 올해 수능은 학생들이 공교육 범위에서 학교 교육을 충실히 받고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보완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정 난이도로 출제할 계획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평가원 관계자는 6월, 9월 모의평가를 통해서 수험생들의 성적을 분석하고 졸업생들이 수능에 유입되는 현황을 파악한 뒤에 적정 난이도로 출제할 예정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6월 모의평가는 6월 4일, 9월 모의평가는 9월 4일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와, 이게 진짜 오랜만에 아니고 오랫동안 들었던 얘기죠. 학교 교육을 충실히. 다른 거 아니고 네, 교과서로만 봤어요. 근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우리 PD님이나 저는 학력고사 본 세대긴 하지만 고3 때 배운 게 학력고사나 수능에 나왔죠.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고2 때 배운 게 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3 때는 내신이 전혀 다른 과목이야. 예를 들어서 그 이과 학생들이 물리 1, 물 2, 화 2, 화원 뭐 이렇게 8개 중에 1 4개, 2 4개 중에서 2개를 골라야 되는데 2를 하는 학생이 거의 없잖아요. 없죠. 그러면 결국은 3학년 때는 2만 해. 2에서 2개를 골라서 하죠. 그러면 만약에 물2, 화2를 공부하는 친구인데 수능은 화원, 생원을 보든가 뭐 아니면 생원, 지원을 봐. 그러면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할수록 수능과는 멀어지겠네요. 그죠. 이게 구조의 문제야.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충실히 공부하고 그다음에 EBS 연계 교재와 강의로 근데 학교는 내신 시험도 봐야 되는데 학교에서는 물리2 하고 있는데 이거 어떡할 거냐. 그다음에 수학에서도 미적분은 하죠 하나. 그다음에 이제 근데 2학년 때 배웠던 수원, 수투가 전체 75%가 나와. 얘는 어떡할 거야? 어떡하죠? 학교 수업을 충실히 안 받아야지 수능을 잘 봐요. 그렇네요. 이게 잘못된 얘기죠. 우리 때는 맞았던 얘기지만 지금은 잘못된 얘기고. 또 한 가지가 저거 졸업생이 수능에 유입되는 현황을 파악하고. 근데 졸업생이 왜 수능에 유입이 될까요? 물이 뜨거운 물하고 찬물을 섞어 놓으면 중간 온도 될 때까지 계속 순환해서 결국 맞춰지죠. 네. 무슨 말이냐면 현재의 구조는 정시가 유리하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 입장에서 수시가 70% 이상 많았을 때는 수시로 가는 게 유리했어. 네. 그러니까 재수를 할 건덕지가 별로 없었는데 정시가 지금 막 서울에 40% 이상 다 늘려라 라고 했고 실제로는 더 많은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수시에다가 온갖 그 일반 학생들이 갈 수 없는 전형을 다 넣어가지고 포함시켰고 고른 기회 전형을 10%를 늘려놓은 상황이니까 그거 빼고 논술 빼고 하면은 상위권 대학은 정시 모집 인원이 더 많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학생들한테 제대로 안 알려주니 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건대를 수시로 갔는데 나랑 비슷한 성적인 애가 수능 공부해가지고 서강대를 갔어.
그거를 알게 돼. 아니면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가 충분히 수능 공부했으면 더 좋은 대학을 갈 것 같은 생각이 든 친구들은 너무나 쉽고 이게 하기 이쪽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효과가 있으니 사실은 이 균형 잡힌 고3 생활을 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는 야, 고3들은 수능 안 되니 그냥 수시나 해. 그래가지고 1년 남아있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반반 해도 모자랄 판에 아예 이걸 못하게 하니까 고등학교 3학년 될 때의 수능 성적이 실제 수능 보는 날 더 떨어지는 효과.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한번 계속 언급하고 있지만 반복, 강조가 중요하다고 지금 보는데 고3이 재수생보다 수능 성적이 3학년 때 떨어지는 건 현실이에요. 근데 원래 요만큼 떨어졌던 걸 수능 공부를 못하게 해봐야 소용없고 고3은 원래 수능이 안 돼. 그러니까 요만큼 떨어지는 게 급커브를 수시로 갈 때는 없고 그래서 어영부영 정시 성적은 이제 공부 안 했으니까 뚝 떨어진 상태인데 어영부영 지원해서 합격을 해놓고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지. 그래서 뒤늦게 이제 그 억울함을 해소하려고 그 재수 반열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이거를 이제 보도하는 거나 학원들이 왜곡하는 거 보면은 의대 가려고 많이 한다. 아니, 모든 재수생이 의대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는 최상위권 일부예요. 근데 마치 이게 의대 때문에 생긴 일인 것처럼 왜곡을 하고 고3은 여전히 안 된다라는. 그러니까 70% 수시로 뽑았을 때 고3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하게 여전히 아이들을 세뇌 교육을 하고 있어서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제가 요즘 그 찾아가는 설명회도 하고 막 이걸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케이스도 있어요. 고1, 고2 때 선생님들이 맨날 얘기한 게 야, 내신 잘 받고 활동 열심히 하면 수시로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 수능 정시까지 생각할 필요 없이 이걸로 좋은 대학 간다고 계속 아이들을 가스라이팅을 해놓고 정작 고3이 돼서 성적도 나쁘지도 않아요. 전교 10등 안팎인 학생인데 그 성적 애매해. 2등급 전후잖아요. 이 성적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서성한 이사가 가려고 하니 우리 학교에서는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동요하는 거지. 아, 그러면 수능이라도 해서 정시로라도 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수능은 고3은 안 돼. 오히려 수능 공부하는 애를 혼내거나 수시나 열심히 해. 근데 그러면 수시로 어디 갈까요? 라고 물어봤더니 갈 데는 없다. 뭐 서울에 가려면 뭐 국숭세단 정도 가든가. 아니면 이게 뭐야? 아쉬운데요, 너무. 아니 그렇게 수시를 했으면 적어도 상위권 대학을 보내주든가. 그것도 그 정도 성적이면 매우 좋은 성적이거든요. 내신으로 보면. 그걸 책임을 지든가. 아니면은 아이가 수능 공부하는 걸 왜 방해를 하죠? 고3 때 뭘 하라고. 그게 이제 내가 그 친구한테는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럼 선생님 제가 이 정도 성적인데 선생님 말씀대로 수능 공부를 안 하고 내신을 열심히 하면 근데 내신이 남아있는 게 꼴랑 2개야. 그 1등급으로 올려봤자 뭐 0점 몇 올라가. 그럼 선생님 이걸 다 1등급 받으면 제가 서울에 상위권 대학을 갈 수 있나요? 갈 수 있나요? 물어보. 그 다음에 선생님이 또 뭐 세특 관리하고 뭐 보고서도 하고 책도 읽을. 선생님 그걸 읽으면 제가 목표로 하는 서강대, 성대, 한양대 갈 수 있나요? 물어봐야지. 근데 그것도 아닌데 수능도 못하게 하지 하고. 말라고 하고. 그럼 그걸 열심히 해가지고 선생님이 그렇게 원하시는 국민대, 숭실대를 가라. 도대체 나는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지? 왜 애들이 공부하는 거마저 방해하면서 본인이 원하는 대학도 못 가고. 와, 그렇게 아이들한테 아직 남아있는 기간이 얼마인데 그런 게 말이 되나?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여간 수능은 어쨌든 2가지 측면이 있는 거죠. 어쨌든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건 잊어버려야 된다. 결론은 내가 땀 흘리고 노력하고 최대한 준비한 것에서 성과가 나는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이미 우리
고3 친구들은 많이 겪어봐서 알 거 아니에요. 재수생들은 더 알 거고. 작년에 뭐 킬러 문제 없어진다 그랬는데 킬러는 안 보였어, 길을 가는데. 근데 멀쩡한 민간인이 칼을 들고 나한테 덤빈 꼴이죠. 그래서 더 어려워졌잖아. 불수능이 됐죠. 뭘 바래. 그냥 본인이 기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어디가 잘 뒤져봐서 내가 지금보다 한 문제 더 맞으면 대학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판단을 하고 움직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것도 좀 코미디죠. 난이도를 보완하는 체제인데 그래서 점수를 공개 안 한대. 공개 안 하는 효과가 하나도 없어요. 뭐 아무리 안 가르쳐줘도 애들은 미적분으로 쏠림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언매로 다 가요. 네. 이럴 바에는 차라리 공개를 해가지고 니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점수 차이가 덜하다고 알려주든가. 이걸 어떻게 조정할 건데 불가능합니다. 이거 조정하려면 수원 수투를 다 맞게 해줘야 돼요. 차이는 거기서 나거든. 실제로는 뭐 그러지 않는 이상 무슨 대책이 있을까? 뭐 공연불에 지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더 이상 뭐 이런 것에 기대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공부해서 수능은 재수생이 참전을 했냐 아니면 뭐 어떻게 했냐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한 문제 더 맞으면 확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오히려 수능 문제는 자기하고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3들 저는 반드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현재 내가 우리 학교 작년, 재작년 성적을 고려하면 현재 내 내신 성적으로는 수시로는 어느 대학 정도를 갈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에 선생님 말씀대로 내신을 최대한 올리면 그게 얼마나 상승이 되나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렇게 간언하시는 조언을 해주시는 비교과 활동을 하게 되면 현재 내가 갈 수 있는 대학보다 과연 얼마나 개선이 돼서 갈 수 있나요? 그 확률은 어느 정도 되나요? 그리고 뜬구름 잡는 얘기 하지 말고요. 우리 학교의 작년, 재작년 선배들의 결과 가지고 좀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야지 제가 믿고 그걸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내가 현재보다 수능을 한 문제, 두 문제 더 맞았을 때 현재 대학은 어디 갈 수 있는데 두 문제 더 맞으면 어디까지 상승할 수 있는지 이런 구체적인 수치를 좀 체크하고 남은 기간을 준비하시는 게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혜영 소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